그러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넷 이번에 유넷을 발표하게 된 하테라라고 합니다. 음,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유넷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한된 엔드-투-엔드 방식의 플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의 형태, 유, 그냥 U자로 생겨서 유넷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유넷은 이미지의 전반적인 컨텍스트 정보를 얻기 위한 네트워크와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얻기 위한 네트워크가 대칭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선 레이블 정보가 있는 데이터가 적을 때 효율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일단 유넷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상도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류 모델에서는 해상도를 감소시키다가 마지막엔 클래스의 개수와 같은 차원을 갖도록 만드는데요. 하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선 입력 이미지와 같은 해상도를 갖는 출력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넷의 구조와 같은 해상도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이미지가 해상도가 낮아지는 컨트랙팅 패스를 먼저 살펴보면 입력 이미지의 콘텍스트 포착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FCN처럼 BGG 베이스드 아키텍처입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펜딩 패스의 경우 컨트랙팅 패스의 최종 특징 맵으로부터 보다 높은 해상도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기 위해 몇 차례 업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코urse 맵에서 덴스 프리딕션을 얻기 위한 구조라고 합니다. 코urse 맵 투 덴스 맵의 개념뿐만 아니라 유넷은 FCN의 스킵 아키텍처 개념도 활용하여 얇은 층의 특징 맵과 깊은 맵의 특징 맵을 이제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CNN 네트워크의 계층의 결합을 통해 세그멘테이션이 내지 않은 로컬라이제이션과 콘텍스트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자, 아키텍처의 디테일에 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3x3 컨볼루션을 두 차례씩 반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패딩이 없이 컨볼루션을 하기 때문에 피처 맵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2x2 맥스 풀링을 하는데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하여서 피처 맵의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할 때마다 채널의 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펜딩 패스입니다. 여기선 2x2 컨볼루션 업컨브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피처 맵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펜딩 패스가 할 때마다 3x3 컨볼루션을 두 차례씩 반복하는데 아까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패딩이 없어서 피처 맵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또 업샘플링을 하는데 업샘플링은 할 때마다 채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마지막 레이어엔 비선형 예측을 위한 원바이 원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킵 아키텍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컨브된 특징 맵은 컨트랙팅 패스의 테두리가 크롭된 특징 맵과 컨캣을 한다고 합니다. 유넷은 위와 같은 구성으로 총 2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플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최종 출력인 세그멘테이션 맵의 크기는 인풋 이미지 크기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아까 익스텐딩 패스와 컨트랙팅 패스에서 패딩을 안 해줬기 때문에 피처 맵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선 이제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가 같은 해상도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유넷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해상도가 이제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유넷은 FCN 특성상 이제 입력 이미지 해상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넷에선 입력 이미지보다
낮은 해상도를 이제 출력으로 주니까 이제 노란색 영역의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보다 더 큰 영역을 보다 큰 영역을 네 이제 크롭을 따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노란색의 영역을 따기 위해선 파란색 범위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모서리 있는 경우 그 이미지가 모서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패딩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의 경계 부분은 extrapolation, 미러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유넷은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픽셀 와이즈로 각각 픽셀별로 소프트 맥스를 진행합니다. X는 픽셀의 위치, K는 특징 채널, AK의 X는 액티베이션 값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학습을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트루 라벨만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 크로스 엔트로피와 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LX는 픽셀 X 위치에서 정답 라벨입니다. 또한 모멘텀은 0.99, 가중치 초기값은 정규분포로 초기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보시면 이제 WX라는 추가적인 가중치 함수를 여기서 사용했는데요. 세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작은 분리 경계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분리를 위해서 WX는 인접한 셀 사이에 있는 배경 레이블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WC는 클래스마다 등장하는 빈도이고, D1은 가장 가까운 세포의 경계까지의 거리이고, D2는 두 번째로 가까운 세포의 경계까지의 거리입니다. 지수함수의 입력값으로 마이너스가 있어서 거리가 가까우면 높은 값을 갖고 거리가 멀면 낮은 값을 가져서 가까이 있을 때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중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유넷의 어그멘테이션 부분인데요. 일요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유넷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술과 엘라스틱 디포메이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엘라스틱 트랜스폼,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은 각각 그리드에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변형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대회에 데이터셋을 평가했을 때 월핑 에러를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 유넷이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PHU737이랑 DICHALA라는 데이터셋으로 를 평가를 한 것인데요. 노란색 영역이 이제 정답인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파란색이 실제로 유넷이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넷은 PHCU373, DICHELA 두 데이터셋에서 대해서 이전보다 높은 IOU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유넷은 FCM보다 확장된 개념의 업샘플링과 스킵 아키텍처를 적용한 모델을 제안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유넷의 구조는 아주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여 여러 바이오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전 페이지의 IOU가 뭐예요? 이게 뭐 평가 지표였던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음, 제가 조금 얘기하면은 IOU가 네.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고 그 전체에서 얼마나 중복된, 그러니까 정답과 예측한 거에서 얼마나 그 중복된 공간이 많냐 이거를 음, 음, 네. 그런 매트릭이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음, 근데 워낙 유명한 논문이어서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어만 봤지 실제로 논문을 이렇게 리뷰한 건 처음이네요. 저도 유넷으로 보고 쓰기만 써봤지 대충 어떤 거다만 알지 논문은 한 번도 본 적 없어가지고. 음, 근데 메디컬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뭔가 뭐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뭔가 네네. 3까지 나왔더라고요. 유넷 3? 아, 유넷도 음, 버전이 있어요? 그런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고치는 방식으로 해서 3까지 나온 거를 봤었습니다. 그 앞에 그 공부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었죠? 좀 여기서 좀 잘 모르겠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신 부분 있지 않나요? 아, 여기서 뭐, 이게 스킵 커넥션으로 계층을 결합을 하잖아요. 여기서. 네, 세그멘테이션이 뭐, 내지 않은 로컬라이제이션과 이제 시멘틱 인포메이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세그멘테이션이 내지 않은 로컬라이제이션과 이제 시멘틱 인포메이션 사이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세그멘테이션. 계층 이 콘캣 하는 게 제가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처음 잘 공부해봐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유넷 네, 구조 자체가 이게 뭐라 해야지? 좀 네, 일단 지금 U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이미지가 좀 확장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근데 네, 또 이 구조 자체가 또 그 가로 쪽으로도 계속 합쳐지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쵸. 계속 그 구조다 보니까 얇은 층에서 있는 정보랑 깊은 층에서 있는 정보가 계속 합쳐진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음, 근데 그것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 자체가 되게 한정적일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여러 분야 여러 각도에서 그냥 볼 수 있다. 네, 저, 그런 거 저, 같네요. 저도 유넷 한번 봤었었는데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음, 아 근데 맞아요. 약간 이게 해상도가 낮아지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유넷 그때 공부하면서 봤었었는데 이게 해상도가 크면은 세그멘테이션이 국보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해상도가 줄어들면서 전체 사진이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지적인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넓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래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은 특징을 찾아낸 거고 위에 있을수록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지역적인? 찾게 되는데 원래 음, 컴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제일 압축된 거에 대한 정보만 원래 했었었는데 유넷은 이제 앞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부터 이게 가져오면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음, 많이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음, 네. 제 기억이 굉장히 어려웠던 논문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기억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살짝 발전된 게 브이넷이랑 구조도 있기는 한데, 브이넷이요? 나 브이넷은 처음 들어. 근데 제가 그 뭐였지 이번에 리뷰 페이퍼를 작성을 했거든요. 물론 3저자긴 한데 네. 유넷은 진짜 아직까지도 계속 써요. 보니까요. 그 이후에 딱히 뭐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온 게 없어요. 브이넷 정도? 근데 이게 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네요. 간단한데 음, 그렇죠. 위에는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가져온다. 밑에는 국보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온 이후로 다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 썼는데 아무튼 좀 대단했습니다. 좀 그 이해가 안 된다 하셨는데 이해가 이제 좀 되시나요?
네, 네,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 논문이 이제 의료 쪽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평가 지표가 좀 달라가지고 저도 이제 막 뭐 워핑 에러 뭐 이런 거 보면은 뭐지? 약간 이렇긴 해요. 이게 그냥 세그멘테이션 그 할 때 어느 정도 잘 되는지 그냥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워핑 에러가. 이게 그거 아닌가요? 워킹 에러가 막 그 기울기 막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를 이렇게 랩핑했을 때 얼마나 틀리냐 보는 거 아닌가요? 음, 그게 어떻게 약간 저런 지표가 숫자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아, 정답이 아, 있고 비정답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죠. 픽셀 단위로 해가지고 볼 것 같은데 왠지. 근데 픽셀 이런 쪽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무슨 지표로 약간 이게 성능을 평가를 한 건지도 지금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